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어학자 아주대 불문학과의 박만규 교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축구 얘기 쭉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세세하게 궁금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 박 교수가 엄청 잘하는 게 축구의 인문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뭐 축구의 매니아들 많으니까 그거 틀렸는데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실들도 조금 확인해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조금 못다한 얘기도 하고 축구의 인문학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하시고 좀 아쉬웠던 지점 같은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축구 매니아들도요, FIFA가 뭐의 약자인지를 모릅니다. 그거 술자리에서도 맞추기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FIFA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만들었고 현재도 사실 FIFA 운영의 주도권을 프랑스가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새로운 사실로 여러분들께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언어 그 자체 가지고 얘기하네요. 네. FIFA가 뭐의 약자죠? FIFA는 그 로베르 게랭이라는 언론인이 프랑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모르고 술자리에서 FIFA가 뭐의 약자인지를 맞추다 보면은 뭐 F는 뭐 페더레이션 아니겠어? 그다음에 I는 인터내셔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풋볼, A는 뭐 어소시에이션일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은 어순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네. 영어 어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주어 맞춰도. 그래서 이거가 이제 프랑스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FIFA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nternational Federation이거든요. 국제 연맹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지금 못 알아듣어. 다시 이상한 단어 뭐라고요? 프랑스어로? Fédération. 페데가시옹. 예, Fédération이 Federation입니다. 예, 그다음에 I가 International, International입니다. 예. 뭐 앞에 거는 따라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인터내셔널의 프랑스 발음이라 프랑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네.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u Football Association. 그러니까 of Football Association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는 꾸미는 말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듯이 Federation International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IFA가 성립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FA도 풋볼 어소시에이션인데 영어로 하면 어소시에이션 풋볼입니다. 그게 뭐냐면 협회 축구입니다. 협회 축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풋볼에 대한 또는 사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협회 축구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럭비 축구가 럭비 풋볼이 전통적인 풋볼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전통적인 손을 못 쓰는 발로만 하는 축구를 부를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협회 축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풋볼이다. 예, 어소시에이션. 그럼 왜 협회 축구라고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전통적인 축구가 이제 그 럭비 종목이 분리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분리가 돼서 나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끼리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축구 협회라고 하는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축구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약자를 우리가 FA라고 합니다. 풋볼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 축구 협회에서 하는 축구라고 부르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저쪽은 럭비 스쿨에 다니는 학생이 만든 축구. 그래서 럭비 풋볼. 어소시에이션 풋볼.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요. 영국 혹은 잉글랜드 축구협회인데 앞에 잉글랜드라든지 잉글리시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컵 대회를 FA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FA컵. 그 FA컵이 바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컵이거든요. 근데 잉글랜드라는 말이 앞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자존심인 거죠. 축구는 잉글랜드에서 나온 거고 축구협회 그러면 우리지. 그러니까 뭐 대한태권도협회, 한국태권도협회 하지 않고
태권도 협회 그럼 한국이야? 그냥 이런 우리 느낌. 한국이야. 예, 이거죠. 그래서 그게 FA컵이 됐고요. 이 FA가 이제 그 창립되고 난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그다음에 웨일즈 축구협회 등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회를 만든 그걸 협회 축구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 이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길잖아요. 길어서 사람들이 어소시에이셔널 그러니까 협회의 것이라고 하는 ER을 뒤에 붙입니다. 어소시에이션에다가 풋볼은 당연한 거니까 빼고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셔널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도 뺍니다. 그래서 a soccer. 그래서 a soccer. 그래서 액센트가 없는 이름절 A를 탈락시키고 서커가 됩니다. 근데 이런 축약형은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서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에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서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교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사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근데 이 네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에서 쓰는 사커라는 용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반드시 풋볼이라고 그러지 사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 KFA죠.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우리도 사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공통어는 풋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협회 축구를 축약하다가 사커라는 말이 나왔고요. 반대편 쪽인 럭비 풋볼 협회에서는 럭비 풋볼에서 풋볼을 없애고요. 러거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러거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사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이제 약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축구 매니아들도 잘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사커라는 단어의 유래 그리고 FIFA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FIFA가 언어가 도치돼 있는 두 단어가 수식어가 뒤에 가고 본명사가 앞에 오는 그래서 이제 FIFA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게 됐습니다. 유럽에 우리가 UEFA라는 단어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요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FIFA 다음으로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축구협회가 있죠. 그게 UEFA죠. 말씀하신 UEFA인데 유럽 축구협회죠. 유럽 축구협회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클럽 대항전과 국가 대항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말고 유럽 전체 클럽 대항전, 최고의 클럽 대항전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로파 리그,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컨퍼런스 리그 이런 클럽 대항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대항전으로 UEFA 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로피언 네이션스 리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축구협회가 이제 UEFA인데 이 UEFA도 프랑스인이 창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앙리 드로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심판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보다가 포르라기를 물고 있는데 축구공이 얼굴 정면을 덮쳐서 그래, 너무 센 볼이 덮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를 못해서 이 호루라기를 물고 있던 이들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사를 맞이했죠. 이제 심판도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축구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럽 대륙의 축구 협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1954년에 UEFA를 이 사람이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리그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챔피언스 리그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스폰서가 있겠죠. 이 스폰서가 이제 어디냐? 축구 잡지의 최고봉, 프랑스의 레키프지입니다. 에키프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팀입니다. 그래서 더 팀이라고 하는
뜻의 잡지인데 이 레퀴피지에서 스폰서가 되겠다라고 해서 나서서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라이벌인 축구 잡지사가 있습니다. 예, 또 프랑스의 축구 잡지입니다. 프랑스 풋볼이라고 하는 축구 잡지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그 해의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그것을 도입을 하고 스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발롱도르입니다. 발롱도르가 또 프랑스어인데요. 발롱은 이제 볼입니다. 공이고요. 드는 전치사 오브고 오르가 골드, 금입니다. 그래서 골든볼이 되겠습니다. 발롱은 영어에서는 에드벌룬 같은 벌룬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큰 공이죠. 이 볼은 근데 프랑스어에서 발인데요. 이 탁구공이나 야구공 같은 그런 사이즈의 공을 우리가 발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우리가 당구공은 비으라고 그럽니다. B-I-L-L-E. 예, 그래서 당구를 빌리어드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그게 당구공이 빌리. 조금 이제 큰 공, 축구공, 배구공 사이즈는 농구공 사이즈는 발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롱도르고요. 이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을 그 해에 축구를 제일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이런 상을 프랑스 풋볼 지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럽 축구의 비즈니스조차도 국제대회도 또 역시 프랑스가 장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명가와 사업가의 차이, 축구의 원조는 잉글랜드이지만 그것의 모든 그 국제화는 프랑스가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자존심. 그래서 이것을 국제화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잉글랜드와 이것을 남의 거지만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국제화하는데 노력을 한 프랑스의 인식의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처음에 FIFA는 이제 프랑스에서 창설을 로베르 게랭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창설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공문을 보냈더니 응한 나라가 7개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네 나라. 근데 이 네 나라가 영국의 네 나라가 아닙니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이었습니다. 영국은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가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도 끝내 잉글랜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절대 한 나라로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협회가 이미 네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방 국가라고 그 단위 국가별로 입회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계속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쪽에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종주국이 참여해야 흥행이 잘 될 거라는 점, 이런 점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역설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영국의 그 네 협회를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한 팀으로 받으면 너무 강하다. 영국이 종주국이니까. 이렇게 네 나라로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영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전체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 어느 날까지 잉글랜드가 그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리그 전체로 보면 이제 영국은 네 팀으로 항상 나뉘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종주국 영국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총체, 그거는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통합 정신을 발휘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비즈니스에도 손해를 본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국의 이제 측면인데 영국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니 그거 왜 네 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면 강팀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팀을 만들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될 텐데 왜 안 할까? 라는 질문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텐데요. 사실은 영국은 이 역사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국은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네 나라 중에서 경기를 해서
어느 팀이 나가느냐, 어느 나라 팀이 대표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늘 잉글랜드가 1등을 하기 때문에 예, 잉글랜드 팀이 영국의 대표팀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A매치에서 영국 대표팀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잉글랜드 팀이구나. 잉글랜드 팀입니다. 사실은 각 지역,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차출을 해서 베스트 멤버를 하면 더 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건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그 멘털리티 자체가 그걸 안 합니다. 연방 국가였고 역사가 그래 왔고요. 서로 아이덴티티가 워낙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나오고요. 또 재밌는 점은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데 영국의 국가가 뭡니까? 네 구성 국가의 공통적인 UK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UK 국가가 없구나.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잉글랜드의 국가가 있고 God Save the Queen. 지금은 God Save the King이죠. 찰스 3세니까요. 그래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때 다시는 단위팀을 만들지 않고 이번만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주최국이니까. 라는 조건으로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튼 팀을 하나 만든 겁니다. 네네. 그때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God Save the Queen을 연주를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가를 늘 연주를 합니다. 아, 네. 그때 라이언 긱스라고 하는 웨일즈 사람이죠. 웨일즈 선수가 국가를 부를 때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크게 난리가 났었죠. 팬들이 비난하고 근데 나는 나의 나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입을 끝까지 담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 경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 킴 리틀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여자 선수가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국가를 부를 때 입을 다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카메라가 그걸 찍었습니다. 양 선수를 다. 스코틀랜드는요. 웨일즈하고 또 다릅니다. 그 영국 국가 God Save the King의 연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절밖에 안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국가 1절만 부르잖아요. 6절에 가면요. 어떤 귀절이 나오냐면요. 저 무도한 스코틀랜드인들을 쳐부셔라 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잉글랜드 국가에. 그래서 부를 수가 없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연방에 해당하는 국가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크게 보면 한국처럼 대체로 농경 정착민이 토대가 돼서 문화가 형성된 나라하고 영국은 사실은 크게 보자면 이제 유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민족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다 보니까 그런 막 이 호전성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한가 보네요. 예, 영국과 프랑스는 지층 민족의 구성은 동일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켈트족이죠. 거꾸로요? 예, 그렇죠. 켈트족이죠. 기층은 그렇죠. 예, 기층은 이제 처음에 근데 이제 들어와서 지배한 민족은 다른 거죠. 처음에 프랑스와 영국 땅에는 켈트족이 살고 있었어요. 영국 땅에 사는 켈트족, 프랑스 땅에 사는 켈트족을 우리가 고을족이라고 부르죠. 라틴어 갈리아. 시저가 갈리아 정복기를 썼을 때 오늘날 프랑스 땅을 갈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갈리아가 발음이 변해서 고을이 됐거든요. 프랑스어에서. 이제 이 고을족과 동일한 켈트족이 영국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섬에 최초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원이 불확실하지만 뭐 이베리아족이 살고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켈트족서부터는 역사 시대로 볼 수가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앵글로 섹슨족이 침략을 해왔죠. 앵글족과 섹슨족을 한꺼번에 부르는 용어가 앵글로 섹슨족인데요. 이 앵글족은 덴마크의 남부 유틀랜트 반도 남부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에 살고 있는 지금 독일 북부죠. 섹슨족인데 원래 독일어는 zak센족입니다. 그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섹슨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영국 남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살던 켈트족은 북쪽 스코틀랜드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쪽 웨일즈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웨일즈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이제 오늘날 켈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켈트족은 보통 영국 사람들은 켈트 또는
셀트라고도 발음하는데 대개 영국에서는 켈트라고 발음합니다. 그 미국의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 아시죠? 그 보스턴 셀틱스가 바로 켈트족의 후예라는 거를 자처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어요. 우리는 켈트족의 후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주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구단주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보스턴 셀틱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CELT 스펠링도 같고요. 발음만 켈트 또는 셀트라고 하는데 켈트족이 앵글로 섹슨족에 밀려 들어오는 침입을 용병으로 왔다가 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앵글로 섹슨족이. 그래서 이 앵글로 섹슨족이 쓰는 언어, 앵글족의 언어가 앵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원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이 이 앵글족과 맞서서 싸운 그런 그 용감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아서왕의 얘기입니다. 아서왕이 켈트족입니다. 그리고 이 켈트족이 결국은 서쪽으로 웨일즈로,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로 쫓겨가고 일부는 바로 바다 건너 브르타뉴 반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르타뉴가 브리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브르타뉴를 프티트 브르타뉴, 리틀 브리탄이라고 부르고 영국을 그레이트 브리튼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말하자면은 그 원 기층민이 영국과 프랑스는 켈트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앵글로 섹슨족이 와서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날 그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나머지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는 켈트족의 후예들이 지금 주로 여전히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분립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반이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웰시하고 이쪽 게일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언어를. 그래서 스코틀랜드어와 웨일즈어, 그다음에 아일랜드어는 다 켈트어입니다. 근데 이쪽 앵글족의 언어는 잉글리시죠. 예. 그렇게 해서 민족 구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가 다르다 그래도 소통 가능한 다름 정도죠. 아닙니다. 아, 완전히 소통이 예.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는 게르만어에 속하고요. 이쪽은 켈트어 전혀 다릅니다. 아, 그러면은 켈트어를 쓰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전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를 가거나 웨일즈에 가면은 도로 표지판이 이제 두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켈트하고 영어하고. 영어하고 켈트어로 이렇게 그렇구나. 두 언어로 되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아이고 뭐 축구팀을 나눠서 나갈 만하네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다면 뭐 문화 자체가 엄청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스코틀랜드 갈 때 영어 쓸 줄 알면 할 줄 알겠지 이랬는데 전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연방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웨일즈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뭐 1, 2% 정도 거의 이제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고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 뭐 북아일랜드도 물론 지금 UK에 속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일랜드도 이제는 본인들의 원래 언어를 많이 잊어먹고 영어로 소통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학교에서 이제 자기네 옛날 말을 이제 되살려서 써야 된다 하는 운동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 얘기를 쭉 이어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근데 이제 오늘 이거는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스페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이 엄청난 대립. 이것도 뭔가 뿌리가 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그 스페인의 제일 유명한 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인데요. 이 두 팀이 대립하게 된 배경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이 바르셀로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탈로니아 지역입니다. 카탈로니아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요. 언어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하고 다소 유사한 언어이기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부하고 스페인의 북부가 결국 정확합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니까. 네. 스페인의 북동부, 음흠. 프랑스의 남부. 중남부에 걸쳐 있는 민족인데요. 네네. 그 프랑스에는 비교적 페르피뇽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쪽 스페인 쪽의 카탈로니아는 면적이 꽤 큽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은 스페인에서 가장 공업이 발전한 그래서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바르셀로나 지역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페인 중부하고는 하고는 민족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민족. 아니 제가 스페인 처음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를 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로 왔는데 예. 저는 그냥 느낌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일단 훨씬 예뻐요. 여성들이 특히.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게 민족이 다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20%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연방 정부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돌아오는 예산은 네. 적다. 네. 그래서 분리 독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카탈로니아 지방에 가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카탈로니아어를 쓰고 대학에서도 바르셀로나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학생이 막상 가서 보니까 카탈로니아어로 강의를 하더라.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근대 국가가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이렇게 이제 복속이 됐고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유지한 적은 없는 걸로 없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를 네. 우리가 이제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에스니시티라 그래서 하나의 그렇죠. 공동체 민족 같은 그런 거죠. 것을 구성하고 있었네요. 뭐 쿠르드족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배출한 스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우디 당연히. 그렇죠. 우리 건축의 말하자면 천재.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보면은 그 사그라다가 카탈로니아어로 세인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밀리아가 패밀리잖아요. 가족. 세인트 패밀리, 성 가족.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카탈로니아어입니다. 가우디는 당연히 카탈로니아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는 사마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올림픽이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는 점. 스페인 올림픽이 마드리드에서 열리지 않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까닭은 바로 IOC 회장이었던 사마란치가 자기 고장에서 열어야 된다라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쪽은 일단 인종이 완전히 다르네요. 보통 그렇죠. 스페인의 어떤 중심 종족이라고 하는 별도의 민족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따라서 이 민족 감정이 다릅니다. 항상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도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치권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무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엄청난 시위를 하고 그래서 분리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약간의 차이로 분리독립은 그때는 못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아무튼 분리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민족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우리는 We are not Spanish.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카탈로니아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한번 붙으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족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축구 게임이 아니라. 그렇죠.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마드리드는 이제 어떻게든지 저 카탈로니아 팀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름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왕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왕립 마드리드라고 좀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거고요. 레알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로이얼 됩니다. 마드리드 맞습니다. 같은 이때 의미네요. 이 레알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데 진짜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레알 그 레알이 아니랍니다. 예, 예. 로이얼이랍니다. 레갈에서 G가 탈락한 겁니다. 어쨌든 마드리드가 그렇게 이제 자기 권위를 예. 높이고 네. 그래서 두 팀이 예. 정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 축구가 엄청난 이 강한 힘을 갖게 된 그런 측면이 거죠.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 민족의 차이 이런 것들에 유래한다 하는 걸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최고의 선수들을 흡입하는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 도시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스페인 선수들의 기량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럼요. 그래서 이 차이가 하나로 흡수돼서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과 생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사실 사커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우리 축구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는데요. 두 번 우리 이제 박 교수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박식할 수가 이제 이런 느낌을 벌써 받으셨을 거고 앞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저는 사실 명품 얘기도 우리 명품 그럼 프랑스잖아요. 그다음에 뭐 패션, 디자인 이거 다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얘기를 조금 디테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인문학을 발견해가는 그런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